하면 3과 6을 더하면 몇입니까? 9. 9에서 무조건 하나를 뺍니다. 8, 10, 6으로 계산하고요. 8, 10, 6은 너무 크니까 다시 뭐로 정리한다? 8, 10, 2로 정리하고. 풀 때는 어떻게 풉니까? 8에서 두 개를 이렇게 곱해주고 분모에는 2부터 시작해서 2개. 그래서 계산하면 몇이다? 28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여기에 나와 있는 녀석은 기명투표 되겠습니다. 아, 내 이름은 뭔데? 나는 얘를 뽑을 거야. 그럼 여기에선 이제 뭐가 되겠어? A, B, C, D, E, F 라는 사람이 얘네를 뽑았어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뭐라고 푼다? 시작! 3, 파이, 6. 그래서 3의 6제곱 즉 729 이렇게 푸는 거다요. 자, 이제 왜 무기명 투표가 중복 조합이고 기명 투표가 중복 순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므로 우리는 얘와 얘의 값을 2개 더하시면 되겠네요. 더하면 몇이 되겠다? 757이 되겠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복조합과 중복순열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요,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어요. 15페이지. 칠판 보지 말고 이번에 여러분이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말고 필기를 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페이지 도로 펴셔서 동일한 문제니까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그래서 모두 선생님이 푼 거랑 똑같이 풀어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표현해놓은 요런 표 있죠? 사실 중복조합 문제하고 중복순열 문제는 어느 부분이 어렵냐면요. 이게 무슨 유형으로 푸는지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중복조합 문제에서 여러분은 이런 풀이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되겠죠? 이 풀이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시 11페이지 빠르게 한번 펴보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봤더니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역시 중복 순열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고개념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 순열로 푸는 문제에서는 함수의 개수도 구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함수가 뭔지 좀 알아두셔야겠죠. 함수란 뭡니까? 뭐라고 가르쳤어?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그리고 동시 출발 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함수라는 건 출발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 가르쳤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A, B, C, D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A, B, C, D 1, 2, 3 이런 애가 있다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출발만 만족하면 되니까 A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야? 세 자리예요. 와, A가 갈 수 있는 자리는 1, 2, 3, 3개가 가능해. B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입니까? 3개. C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예요? 3개. D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예요? 3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복 가능 대상인 1, 2, 3,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다? 하나, 둘, 셋, 넷, 4개를 뽑는다.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중복, 순열, n, 파이, r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대1 함수라는 녀석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황에선 1대1 함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제 함수를 약간 변형시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공역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4, 5, 6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럼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 얘가 어디로든 가는 거지. 얘가 어디로든 가되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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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로 만났네? 얘는 1대1 함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함수가 1대1 함수일 때요. 먼저 얘한테 우선권을 준다 치자. 얘가 아무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 수 있는 자리수는 몇 개? 6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A가 하나 택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B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 남습니까? 5개가 남겠죠. 그 다음 C가 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남아요? 4개. D가 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남아요? 3개가 남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은 마치 요런 것과 같은 상황이구나. A, B, C, D가 있을 때 첫 번째 자리에는 6, 두 번째 자리에는 5개의 숫자가 가능해. 세 번째 자리 4개, D 자리에는 3개가 가능해. 요거 뭡니까? 순열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1대1 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할 땐 그냥 순열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몇 개의 원소에서 n개의 원소에서 몇 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나열합니까?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나열하는 m, p, r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두 개를 지어야지만 1대1 대응인 상태가 돼요. 왜? 1대1 대응 함수라는 것은 위로의 함수, 이 위로 전부 다 도착한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라고 가르쳤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무조건 A가 갈 수 있는 자리 4, B가 갈 수 있는 자리 3, C가 갈 수 있는 자리는 2개, D가 갈 수 있는 자리는 1개. 와우, 4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예, 1대1 대응 함수는요. 순열은 순열인데 n팩토리얼이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처럼 함수의 개수는 순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문제는 선생님이 이미 예전에 다 가르쳐 드렸고, 여기에서는 함수의 개수와 관련해서요 조금 상급 유형의 문제 2문제를 실어놨습니다. 자, 페이지 16페이지 펴시고요. 지금부터 16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내신 분 없나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찬영은 어때? 풀 수 있을 것 같아? 시간 좀 더 드리면 같이 갑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FE는 2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 FE가 2가 아니야? 근데 그 얘기 속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FE는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데 나는 뭐가 될지 몰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또 F의 4는 4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 그럼 와, 얘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중에 뭐가 될지 나는 몰라 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때? 우리가 따져야 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얘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분류를 해도 분류가 너무 많고 못하겠는데? 자, 이와 같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때는 우리 역으로 생각하셔야 되죠. 어떤 역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 전체를 구해볼 거야. 그리고 얘의 부정이 되는 부분 몇 개 안 될 것 같으니까 걔만 쏙 빼버리면 내가 지금 너무 경우가 많아서 구할 수 없는, 내가 구하려는 목표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아예 바꿔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에.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다? 예, 전체 빼기 부정의 개념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낼 거예요. 전체에서 부정을 해서 부정만 쏙 빼버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낼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1대1 대응인 함수 f의 개수, 이게 전체가 되겠죠. 그래, 나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구해볼 거야. 이게 전체식이에요. 맞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다가 뺄 겁니다. 뭐를 뺄 거냐면 얘를 지금부터 뭐를 한다? 부정을 해버릴 거야. 자, F의 2는 2가 아니고 F의 4는 4가 아니다. 우리 명제에서 배웠지? 얘 부정해버리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불러, 시작. F의 2는 2이고 여기 AND가 붙어있는 거지. 우린 AND를 뭐라고 바꿔? 혹은 F의 4는 4인 1대1 대응 함수 개수를 빼버리면 되겠구나예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요 부분은 O와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합집합입니다 라고 가르쳤던 기억나세요? O와는 합집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마치 A 합집합 B의 구조야. 그런데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N 이렇게 하나 붙여버리면 우리요 NA 합집합 B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습니까? 시작!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라고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바로 그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자, 나는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F의 2는 2가 되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거고 더하기 F의 4는 4가 되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다 보면은 뭐가 들어가? 여기에서도 4가 포함되는 경우 F의 4는 4인 경우가 들어있고 여기에도 F의 2는 2인 경우 두 번 들어가 있겠지, 양쪽에. 그래서 그거 빼줘야 돼. 공통된 거 하나 빼야 돼.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즉 F의 2는 2이고 F의 4는 4.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구조구나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수학들은요,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네요. 자, 원소가 총 몇 개입니까? 5개야. 즉 5개에서 5개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는 몇 개 되겠습니까? 5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라고 식을 쓸 수 있겠지. 우리가 배웠던 1대1 대응함수의 개수 n 팩토리얼 기억나시죠? 5 팩토리얼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빼기. 나는 요 녀석을 계산할 거예요. 자, FA는 1로 고정된 1대1 대응함수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자, 상황은 그럼 이런 상황 되겠네. 1, 2, 3, 4, 5 1, 2, 3, 4, 5 근데 F의 2가 출발해서 2에 도착한다. 얘는 자리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무시해도 되지. 자, 1이 갈 수 있는 자리의 수는 몇 개? 4개. 3이 갈 수 있는 자리의 수는 3개. 4가 갈 수 있는 자리의 수는 2개. 5가 갈 수 있는 자리의 수는 1개. 마치 얘는 없는 것처럼 이미 고정돼 있으니까 빼버리고 나는 남은 것만 1대1 대응 맞추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몇 팩토리얼 되겠습니까? 4 팩토리얼 될 거예요. 자, 같은 논리로 F의 4는 4를 만족시키는 1대1 대응함수의 개수는 몇 개 되겠습니까? 4 팩토리얼 될 거예요. 자, 여기는 F의 2는 2고 F의 4는 4.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 즉, 두 개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으면 이제 남은 녀석만 1대1 대응으로 맞춰주면 되니까 몇 팩토리얼 되겠습니까? 3 팩토리얼. 그래서 여기서 빼기 3 팩토리얼.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 팩토리얼은 몇이에요? 120 마이너스 4 팩토리얼은 24 24 3 팩토리얼은 6이네요. 이 녀석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이다? 78이다. 78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해내고 봐야 돼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직접 해봐야 돼. 했더니 불량력 같은 경우가 너무 많네? 이렇게 많은 경우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랬어. 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종종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뭐다? 전체 빼기 부정이다. 그래서 전체 개수를 구한 후에 주어진 요 녀석 FA는 2가 아니고 AND F의 4는 4가 아니다를 부정한 녀석을 빼서 F의 2는 2 혹은 F의 4는 4인 경우를 구하는데 5와는 합집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F의 2가 2인 경우 구하고 F의 4가 4인 경우 구하고 둘 다 동시에 되는 경우를 빼버리고 그래서 답을 낸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네. 1대 함계. 뭐의 약자 같아? 말이 너무 길어서.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줄여서 쓴 말이에요. 너무 쓰기 힘들어서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줄여서 쓴 말입니다. 끝나고 프린트 줄게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프린트를 빼먹는다. 네. 답 뭐 나왔어요? 찬영군? 72 아니에요. 네? 네? 아니에요. 같이 한번 풀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자, 우리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제한 조건이 걸려있네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3의 값은 홀수이다 라고 나와있죠. 자, F3이라는 건 뭐냐면 3이라는 숫자가 출발해서 도착된 값이에요. 그런데 도착된 값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1, 2, 3, 4, 5, 6이므로 F3의 결과, 우리가 F3으로 가질 수 있는 숫자는 홀수이므로 어떤 수가 가능해? 1이 되거나 혹은요 F3이 3이 되거나 혹은요 F3이 5가 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요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다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2, 3, 4, 5, 6 1, 2, 3, 4, 5, 6 나와 있는데 F3, 3이 출발해서 1에 도착됐어. 뭐 이런 경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3보다 작으면 자, x가 3보다 작은 구간은 자, x가 3보다 작은 구간은 얘가 되겠죠. 자, 이때 얘네들이 도착된 값은 F3의 결과보다는 전부 다 큰 값을 가져야 돼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도착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선생님이 표현하고 있는 이 자리가 될 겁니다. 자, 반면에 x가 3보다 크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 출발하는 문자가 3보다 큰 4, 5, 6이 될 때는 fx, 도착되는 함수값은 f3의 결과로 얻은 1보다 작아야 돼 라고 나와 있는데 도착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네들이 출발을 못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볼 겁니다. 자, 요번에는요 두 번째 1, 2, 3, 4, 5, 6 1, 2, 3, 4, 5, 6 F3은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작은 녀석이 출발해서 도착될 수 있는 곳은 얘의 결과보다 큰 쪽, 그리고 얘보다 큰 녀석이 출발해서 도착될 수 있는 곳은 얘의 결과보다 작은 쪽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함수의 개수 구해볼 겁니다. 자, 1, 2, 3, 4, 5, 6이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되는데 1은 출발해서 도착될 가능성이 있는 숫자가 몇 개가 보여요? 3개. 2는 출발해서 도착될 가능성이 있는 숫자가 몇 개가 보여요? 3개. 3은 출발해봤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1 써주시면 되겠죠. 4는 출발해서 도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숫자 몇 개? 2개. 5도 몇 개? 2개. 6도 몇 개? 2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9, 8에 7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똑같은 방식으로 F3은 5만 구하면 답을 낼 수 있겠네요. 자, 1, 2, 3, 4, 5, 6 자, F3은 5야 라고 요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3보다 작은 이 두 개의 숫자가 도착될 수 있는 곳은 5보다 큰 6 3보다 큰 2, 4, 5, 6이라는 숫자가 도착할 수 있는 곳은 5보다 작은 1, 2, 3, 4 그래서 함수의 개수 구하기 위해서 쭉 몇 개의 수가 가능한지 봤더니 1이 출발해서 도착될 수 있는 자리 수 1, 2도 1, 3도 1 4는 4개, 5는 4개, 6은 4개 이렇게 돼서 몇 나옵니까? 64 되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함수의 개수를 모두 구하면 72와 64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몇 개 되겠습니까? 136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적당히 분류를 해야 될 땐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훨씬 쉽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중복 순율과 관련이 돼 있다. 선생님 여기 중복 순율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얘는 뭐예요? 중복 가능한 몇 개의 숫자에서 3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는 경우 2 바이 3이고 여기선 4 바이 3이고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녹아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필기 끝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녀석도 수학화에서 이미 배웠던 개념입니다. 자, 이미 배웠던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빠르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의 제목은 순서가 정해진 원소, 순서가 정해진 원소 알게를 포함하고 있는 순열의 수 되겠습니다. 순서가 정해진 원소 알게를 포함하고 있는 순열의 수예요. 자, 이와 같이 순서가 이미 정해진 원소 알게를 포함하고 있는 순열의 수는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동자 순열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해요. 자, 동자 순열 뭐야? 같은 문자 순열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개념을 예전에 배웠었냐면 AAA, BB, CCCC 이와 같이요. 총 몇 개? 9개의 문자가 나와 있어. 얘를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고 싶어. 그럼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면 9팩토리얼이네요. 그런데 얘네 세 개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순서가 있다 없다? 없어. 순서 없애줘야 되니까 3팩으로 나눠주죠. 와, 얘도 순서가 없어. 없애주기 위해서 2팩으로 나누죠. 순서가 없어. 없애주기 위해서 4팩으로 나누지. 이게 바로요 동자 순열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배우는 순서가 정해진 정해진 원소 알게를 포함하고 있는 순열의 수는 바로 우리가 저기에서 배웠던 동자, 같은 문자, 순열, 같은 문자로 해석해서 푼다. 즉,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N개를 나열하는데 이 중에 순서가 정해진 거 알게가 있으면요. 알팩토리얼로 나눠버리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A, B, C, D, E, F, G 라는 7개의 수를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원래 나열하면 뭐야? 7팩토리얼일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순서가 고정된 게 있어요. 야, 무조건 A라는 녀석은 C라는 녀석 앞쪽에 위치해야 돼. 그리고 F라는 녀석은 C라는 애 뒤쪽에 위치해야 돼. 즉, 여기 보이는 A하고 C하고 F는 항상 A는 무조건 앞쪽, C는 중간, F는 뒤쪽에 위치하게끔 우리는 숫자를 그런 식으로 배열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B, D, A, E, C, G, F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열하건 무조건 A, C, F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배열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얘네는 원래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나는 얘를 그냥 모두 A라 생각을 해버릴 거야. 되겠습니까? 그냥 A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얘는 7팩을 똑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버리겠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얘를 A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배열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B, D, A, A, E, G, 뭐 B, 뭐 이런 식으로 A, A 몇 번 들어갔나? A 이런 식으로 나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내가 요 다른 문자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녀석을 모두 AAA 이래버렸거든. 이렇게 그냥 위치를 시켜서 얘를 구해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작업하면 돼? 사실은 얘는 A고 얘는 C고 얘는 F야 라고 그냥 요 자리에 순서대로 그냥 숫자만 넣어버리면 되기 때문에요. 같은 문자 순열, 즉 동자 순열과 순서가 정해진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 방금 선생님이 했던 대로 하시면 돼요.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라고 하면 그 문자를 모두 다 A, 똑같이 여기 B하고 C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나는 BC를 B 이렇게 바꿔놓고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 특정한 알게의 순서를 말이 보이냐 다시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 특정한 알게의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졌을 때 이들 N개를 모두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결국 뭐가 되겠다?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로 나눠서 동자 순열 문제를 풀듯이 순서를 없애는 방법이다요.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